현재 대만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간첩은 5,000명이 넘고요. 최근에는 대만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안전회의의 비서장의 보좌진이 중국 간첩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만 내에서는 중국 간첩들이 계속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재 시각으로 1월 2일에 대만 국가안전회의 수장인 우자오시 비서장의 전직 보좌진이 중국 간첩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의회에서는 국민당 주도로 우자오시 비서장에 대한 사임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찬성 54표, 반대 48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 대만 국가안전회의는 그야말로 대만의 안보보다 책임지는 기구입니다. 국방, 외교, 양안관계 등을 전부 다 담당하는 핵심 부서죠. 그런데 2025년 7월에 이 국가안전회의의 우자오시 비서장의 보좌진이 중국의 외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중형을 구형받게 되었습니다. 안보 최일선에 있는 사람의 보좌진이 간첩으로 확인되면서 대만이 그야말로 뒤집히게 되었죠. 대만 국가안전회의는 대만 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각 정당이 국익 등을 우선으로 두고 조속히 정부 예산과 국방특별조례를 심의하는 한편 내부적 소모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대만 국가안전회의는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사임 요구 결의안을 일종의 중국의 정치 조작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양측의 의견이 상반된 모습인데요. 국민당과 민중당 등 야당들은 대만 국가안전회의에 간첩이 있으니 책임자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만 국가안전회의는 이것 자체가 정치적 조작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대만이 굉장히 분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총리격에 해당하는 저롱타이 대만 행정원장에 대한 규탄안도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진당은 야당이 새해에도 여전히 정치 투쟁을 하려 한다면서 저롱타이 대만 행정원장을 규탄하고 라이칭터 총통을 탄핵하는데 모든 마음과 힘이 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대만 내에서는 중국 간첩이 정말로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대만 내 중국 간첩 사건은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1년에 16건이었던 중국 간첩의 기소 건수가요, 2022년에 16건, 2023년에 48건, 2024년에 64건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대만 내부에 침투하고 있고요. 대만 국민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에 포섭된 대만인들이 중국이 침공할 때 파괴 공작을 수행하거나 중국 국기를 개양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저격팀을 조직하여 정부 요인을 암살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도 합니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정보 침투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침투 활동을 계속하면서 대만 현지에 협력 조직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러면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1년에 한 건 정도의 중국 간첩 사건이 발생하는데 중국의 정보전이 많이 증가하면서 대만 내 중국 간첩 관련 대형 사건이 매달 한 번씩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지난 2025년 8월에 대만군의 태역 부사관이 간첩죄로 4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먼성과 관련된 정보를 중국에 넘겨주기도 했다고도 하는데요. 2023년 12월에는 중국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뒤에 전쟁이 나면 투항하겠다고 서약한 육군 고위급 장교가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간첩으로 체포된 사람 중에 현역 군인이 28명, 태역 군인이 15명에 해당할 정도로 대만군 내에 간첩이 매우 많은 상황인데요. 당장 대만 국가안보 사건의 85%는 태역 군경이 연루되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군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도 계속 투입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각종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만 무력 침공 때 적극 협조하라는 임무를 하달받기도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중국 간첩이 침투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25년도 6월에는 황치릉 전 민진당 신베이 시의원 보좌관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고요. 22년 동안 간첩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했다고 합니다. 당장 민진당에서 중국 간첩 혐의로 조사받은 사람만 해도 5명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국민당에서도 간첩 혐의자가 나왔는데 왕신이 타이베이 시의원의 보좌관이 간첩 혐의로 수사받기도 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간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대만 내 잠복한 중국 간첩 숫자가 5,00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만의 군사정보국 국장인 류더량 군사정보국 국장은 현재 대만 내에 잠복한 중국 간첩 수가 5,000명이라고 추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옛날 이야기라서 지금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였는데요. 류더량 군사정보국 국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간첩들은 정부 기관이나 정당, 기업들을 공격 목표로 설정하고 잠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류더량 군사정보국 국장이 말하길 정부기관에서 회의 내용들이 순식간에 중국으로 유출된다고 말하면서 대만을 잠복한 중국 간첩이 많을 것 같다고 발언했죠. 이게 너무 간첩들이 사회를 흔들고 있으니까요. 라이칭터 총통은 고위급 국가안보회의에서 중국 세력이 군과 사회 각계에 침투해서 안보를 흔들고 있다면서 17개 대응 전략 및 법률 개정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당장 전쟁이 났을 때 적에게 항복한 자는 징역형을 보낸다고 법률을 개정하기도 할 정도였죠. 라이칭터 총통은 중국은 이미 역의 적대 세력이 됐다면서 꽤 강경한 어조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라이칭터 총통이 지금 탄핵 위기에 처한 상황이어서 라이칭터 총통의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실제로 침공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면전 이전 단계에서 이미 승부가 기울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대만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있는 중국 간첩망입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 수준이 아니라 군 내부, 행정 조직, 언론, 학계, 심지어 민간사회 전반에까지 장기간에 걸쳐 뿌리를 내려온 구조적인 문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사시 간첩망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 군 지휘체계 교란, 허위 정보 확산, 후방 혼란 조성, 주요 시설 마비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만은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실제로 대만 당국이 적발한 사례들을 보면 현역 군 장교가 포섭 때 작전 계획을 넘기거나 예비역 인사가 중국의 지시에 따라 여론전을 벌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대만 사회 내부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로 뭉쳐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만의 정치 상황 역시 전시체제를 상정하기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과 야당은 중국 문제를 두고도 끝없이 충돌하고 있고, 안보 사안마저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경한 노선을 취하는 세력과 경제를 이유로 더 유화적인 접근을 주장하는 세력 사이에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에게 국가가 하나로 뭉쳐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쟁은 무기만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결속과 신뢰로 치르는 것인데, 현재 대만은 그 부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전면적인 상륙전을 감행하기보다는 내부 분열과 간첩망, 심리전을 극대화한 뒤 최소한의 군사력으로 승부를 보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내부에서 혼란이 극대화되고 정부와 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싸움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절반 이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대만이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점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만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해협 건너편에 있는 중국군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내부 깊숙이 파고든 균열과 분열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대만을 상대로 간첩전에 집착하느냐는 부분인데요. 중국 관점에서 대만 침공은 결코 가벼운 선택지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만 보더라도 대만 해협을 건너는 상륙작전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군사작전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그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순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각오해야 하고, 내부적으로도 경제 충격과 사회 불안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총을 쏘기 전에 상대를 스스로 흔들리게 만들고 싸울 의지와 능력을 먼저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간첩전은 보조수단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에 가까운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개념이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것인데요. 이 하이브리드전은 전쟁이 터진 뒤 시작되는 게 아니라 평시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전쟁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여론전으로 상대 사회 내부의 인식을 조작하고 분열을 유도하고요, 심리전을 통해 공포와 불신을 퍼뜨려 저항 의지를 약화하는 겁니다. 지금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간첩 사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하이브리드 전략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군사기밀을 빼내는 전통적인 스파이 활동을 넘어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 기업까지 파고들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은 여론전과 심리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이 노리는 핵심은 대만 사회 내부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느 조직이 이미 포섭됐는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발표도, 군의 지휘도, 언론의 보도도 신뢰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중국으로서는 미사일을 쏘지 않아도 대만 사회가 스스로 흔들리고 분열한다면 그 자체로 전략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단기간의 성과보다도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침투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을 선택해왔고, 지금 그 결과가 대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중국이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한다는 겁니다. 만약 대만 내부에서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국은 굳이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한적인 군사행동과 동시에 내부 협력 세력과 정보전을 활용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구상 속에서 간첩들은 전쟁이 시작되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자리를 잡고 대기하고 있는 전력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 드러나는 간첩 사건들은 우발적인 사고나 관리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식 전쟁 개념이 장기간에 걸쳐 실행되고 있는 결과로 보는 시각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단순한 치안 사건이나 정보 유출 사고로만 바라보는 순간 중국이 이미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대만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